안녕하십니까, 엮인TV입니다. 오늘 제가 놀라운 발견을 해가지고 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고구려 4대 왕이 이제 민중왕입니다. 근데 이 민중왕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럼 누구냐? 대모신앙의 아들인 호동 왕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기록상은 중국 기록은 아예 없어요. 중국 기록은 없고 우리 기록에만 있다는 겁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따르면 민중왕이 이제 언제 왕이 됐냐? 서기 44년입니다. 이름은 해색주.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무신앙의 아우라는 거야. 아우. 형제.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대무신앙의 형제. 아우. 그럼 아우인가? 대무신앙의 아우? 근데 이상한 기록이 뒷이어서 나와요. 대무신앙이 돌아가셨을 때 태자가 있었어요. 태자. 해우태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째 왕비의 이제 소생이죠. 이 해우태자가. 근데 태자의 임명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대무신앙의 아들인데 이 해우태자가 대무신앙이 죽었으면 당연히 이 해우태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상식적이잖아. 근데 대무신앙의 아우가 됐단 말이야. 왜 됐을까요? 이 대무신앙의 아우인 민중왕이 이 해우태자가 나이가 어려가지고 정사를 담당할 수가 없었대요. 이게 문제야, 이 기록. 나이가 어리지 않았거든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뭐 나이가 어려가지고 정사를 담당할 수가 없었대. 그래서 나라 사람들이 해색주 민중왕을 추대해서 왕으로 세웠다는 기록입니다. 뭐 이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 나이가 어려서 뭐 다른 왕족이 이제 왕이 된 사례가 많죠. 그런 걸 볼 때는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이거를 반박하는 기록이 삼국유사에 있다는 거예요. 삼국유사 왕녀편에 보면 민중왕 이름은 해색조. 이거 맞죠? 성은 해씨니까. 근데 가장 놀라운 기록이 나온 거야. 대모신앙의 아들. 그러니까 삼국사기에서는 아우라고 돼 있잖아. 근데 여기 삼국유사에서는 대모신앙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다 똑같아요. 삼국사기하고 다른 기록은. 뭐 즉위해가지고 4년간 다스렸다. 이것까지 맞아요. 근데 가장 틀린 게 뭐냐면 삼국사기는 대모신앙의 아우, 삼국유사는 대모신앙의 아들. 어떤 기록이 맞는 거야? 뭐 기록상 이렇게 상의할 때는 뭔가 좀 분석이 필요하죠. 어떤 분석이 필요하냐면 정황적인 증거, 이걸 찾아내야 돼. 두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황적인 증거를 제가 대겠습니다. 일단 이 민중왕이 대무신앙의 아우가 아니라는 이유를 댈까 합니다. 일단 민중왕이 대무신앙의 아우가 되려면 유리명왕 있잖아요. 대무신앙의 아버지. 유리명왕의 아들이어야만 합니다. 기록상. 아들로 존재를 해야 돼. 근데 유리명의 아들을 볼까요? 일단 태자가 되는 도절태자가 있어요. 기록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도절태자가 죽고 해명태자가 이제 또 태자가 됩니다. 이 해명태자가 자살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대무신앙이 이제 왕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여진 왕자가 있었어요. 여진 왕자도 이 의문에 또 죽음을 당하죠. 이것밖에 없어요, 기록에. 그러니까 유리명왕의 아들인 사람은 이 사람들밖에 없단 말이야. 해색주가 나와야지, 기록상. 근데 이 민중왕 해색주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기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왕이 됐잖아, 민중왕이. 왕이 됐으면 뭔가 기록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왕자로 지내다가 뭐 사라졌으면 기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왕이 됐잖아. 그럼 당연히 기록이 나와줘야지. 그러니까 두 기록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민중왕은 대모신앙의 아우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해우태자 말이죠. 이 해우태자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민중왕이 이제 왕이 됐다고 하는데, 나이가 어렵지 않았다는 거, 어렵기. 어? 왜냐하면 이 해우태자가 태자가 된 게요, 서기 3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갓난아기를 태자로 세울 수는 없잖아. 그렇다면은 이제 보통 그 도로 넘기고 한 3살, 4살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뭐 어리지만 태자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들면 서기 32년에 이제 해우 태자가 한 뭐 3살이라고 치면 그때 태자가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 44년이야. 그럼 몇 살이에요? 14세에서 15세 이 정도 됐다는 거야. 해우태자가 고대에서 14세에서 15세 정도면 어른 취급을 받아요. 거기다가 왕자 아니야. 결혼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근데 나이가 어리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이게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이 기록이 대모 신앙의 아우가 아닐 수 있다는 증거 2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나이가 어려서 해우태자가 왕위를 승계를 받아야 되는데 이 민중왕이 받았단 말이야. 나라 사람들이 추대를 해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서기 32년에 해우태자가 이제 태자로 임명될 때 엄청난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이제 권력 투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이 아닐까. 이 해우태자가 왕위를 계승 못한 게 그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 민중왕은 대무신앙의 아우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 보면 이거는 이제 정황 증거예요. 서기 32년에 어떤 권력 투쟁이 있었을까요? 서기 32년 4월에요. 호동 왕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무신앙 둘째 왕비의 이제 소생이죠. 대무신앙의 아들이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해우태자, 기록상 해우태자, 대무신앙의 아들은 해우태자하고 호동 왕자 단 둘뿐이에요. 근데 이제 호동이 옥저에서 유람을 했대요. 옥저로 가서 유람을 한 거야. 유람할 정도면 뭐 어린애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죠. 호동 왕자도. 그때 누구를 만났냐? 낙랑국왕 체리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낙랑국왕 체리가 한눈에 반해가지고 이 호동 왕자한테 자기 딸을 아내로 삼게 했다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제 조건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고구려하고 이 낙랑국이 뭐 비등한 대등한 어떤 그런 국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호동 왕자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낙랑국왕 체리한테 야 저기 있잖아 나랑 결혼하려면 그 낙랑국에 있는 그 신물이 있어요 신물. 그러니까 이제 적이 쳐들어오면 스스로 막 북을 울리는 그런 북이 있다는 거야 신물이 자동으로 그거를 부숴야만. 그러니까 낙랑국왕 체리한테 호동왕자 얘기한 게 아니고 이 낙랑국왕 딸 체리의 딸한테 얘기한 거야. 너 말이야 가서 이 북을 부시고 와. 그럼 내가 결혼을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낙랑국왕 딸이 이제 자기 나라로 가서 이 북을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가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고구려가 공격했는데 자동으로 울려야 되는 이 북소리가 안 울린 거야. 이걸 안 낙랑국왕 체리가 자기 딸을 죽이고 고구려에 항복했다는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4월에 32년 4월에. 그러면 이 호동 왕자는 어마어마한 전공을 얻은 겁니다. 그죠? 근데 희한하게 4월에 이렇게 전공을 얻고 11월에 호동이 자살했다는 거야. 호동 왕자가 자살한 거야. 뭐야? 왜 자살했을까?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아주 웃깁니다. 그러니까 해우 왕자의 그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 대문 신앙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동 왕자는 저에게 무례하게 대했다는 거야. 자기 어머니가 아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 어? 무례하게 대하고 잠옷 음행하려 합니다. 음행이 뭡니까?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거야. 어?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어? 근데 첫째 왕비를 감히 호동 왕자가 음행을 할 수가 있겠냐고. 그래가지고 이 말을 들은 대무신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말이야 호동 왕자가 다른 사람의 소생이라고 미워하는 거냐? 미워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안 믿지 당연히. 대무신앙이 이걸 믿을 것 같냐고. 그리고 호동 왕자를 엄청나게 이뻐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전공까지 세웠잖아. 낙랑군을 토벌할 때. 그래서 안 믿습니다. 대무신앙이. 그러니까 이 대무신앙이 이제 안 믿으니까 이 해우 어머니가 이제 결정적인 그 자기 목숨을 걸고 다시 얘기를 합니다. 바라건대 대왕께서 몰래 엿보소서. 몰래 그 이 호동 왕제의 그 행위를 보라는 거야.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만약 이 호동 왕자가 음행을 안 했다면, 그런 일이 없다면 내가 죄를 달게 받겠다. 와, 결정타를 날린 거야.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대무신앙 입장에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호동 왕자한테 죄를 줄 것인지 아니면 첫째 왕비한테 죄를 줄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무신앙 입장에서 첫째 왕비를 죄를 줄 수가 없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지금도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야. 어떤 여성을 이제 내가 쳐다봤어. 근데 어떤 여성은 A란 여성은 B란 여성이 있다고 치면요. 어떤 여성은 내가 쳐다봤을 때 나를 좋아하는 건가? 이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지만 B란 여성은 쟤가 나를 성추행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주관적인 입장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똑같은 경우야. 그러니까 대모신앙의 입장에서 이 해우 어머니의 말을 야 그거 아니야 라고 어떠한 결정적인 이거를 반박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건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해우 어머니의 주관적인 생각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해우 어머니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호동 왕자를 한테도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야. 지금 누군가는 처벌해야 돼. 대모신앙이.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대모신앙이 호동 왕자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에게 죄를 주려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야. 이 사실을 안 호동 왕자 세력이 있었을 거 아니야. 또 호동 왕자를 따르는 세력들. 이 세력들이 호동 왕자한테 묻습니다. 호동 왕자,
당신은 왜 스스로 해명하지 않는가? 이렇게 물어요. 왜냐면 지금 대무신앙이 당신한테 이제 죄를, 호동왕자한테 죄를 주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머니 뻘을 음행한 거잖아. 엄청난 죄죠, 이거는. 죽음을 각오해야 돼. 이렇게 죽게 됐는데 왜 해명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호동왕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해명한다면 이것은 해우 어머니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내가 해명을 하게 되면 어머니가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야. 와, 이를 어찌 효라 할 수 있겠는가. 엄청나게 이제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 호동 왕자는. 그래서 호동은 곧 칼에 엎어져 자결했다. 와, 그러니까 대무신앙이 웃긴 게요. 대무신앙이 처벌할 생각을 가진 것만으로 그 소식을 듣고 자결한 거야.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잖아. 근데 여기서 호동 왕자가 해우 어머니한테 어머니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호동 왕자의 친모는 이미 죽었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우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호동 왕자의 어머니는 일찍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무신앙이 이 호동 왕자를 이뻐했고 그 다음에 사랑스러워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호동 왕자는 대무신앙의 어떤 처결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스스로 자결을 했다는 거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호동 왕자가 이제 효심이 크잖아. 효심이 크다는 거는요, 대무신앙의 처결이 떨어져야 돼. 그래야 죽어야지 효심이 큰 거지. 아버지가 처벌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이거는 효가 아닌 거잖아요. 자살한 거니까 이거 효가 아닌 거야. 근데 자살했다는 거죠. 그리고 서기 32년 12월에 이제 호동 왕자가 자결했다고 하니까 대무신앙이 이제 해우를 태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우 어머니의 어떤 이런 호동 왕자를 밀어내고, 왜냐하면 호동 왕자가 전공도 있고 또 나이도 됐고 결혼도 했잖아요. 그러면 대무신앙이 이 호동 왕자를 태자로 삼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된 거야. 이거를 만약에 호동 왕자가 태자가 되면 이 해우는 낙동갈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거죠. 이거를 참을 수 없었던 해우 어머니가 이제 결단력을 있게 이렇게 호동 왕자를 밀어낸 겁니다. 권력 투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해우 어머니가 승리를 한 겁니다. 자, 근데 호동 왕자가 아버지 대무신앙의 처결도 없이 스스로 자결했어. 뭐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웃긴 게 있습니다. 호동 왕자가 자살하지 않았다는 어떤 그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유리명왕의 그 둘째인지 셋째인지 모르겠지만 해명태자가 이제 자결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리명왕이 이제 칼을 보내요. 너 죽어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칼로 죽은 것도 아니고 해명태자도 그 창을 땅에 꽂고 거기다 엎어져 죽었다는 거야. 아니 왜 그렇게 죽어. 어쨌든 유리명왕의 태자인 해명도 자결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해명은 아버지의 그 처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결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리명왕이
이 해명 태자를요, 태자의 예로서 장사 지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호동왕자가 자결했어요. 자, 그러면 호동왕자가 죽었다면 뭐를 해야 됩니까? 대모신앙. 장사를 지내줘야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엄청 사랑했던, 그리고 여러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런 전공도 있고, 다음 태자를 삼아도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 그런 호동왕자가 죽었어. 그럼 뭘 해줘야 돼? 대모신앙은 장사를 지내줘야 되잖아. 그런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호동왕자 장사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모신앙이 그토록 사랑했던 호동왕자인데 장사 정도는 지내줘야 될 거 아니야. 장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 호동왕자가 이제 결혼했잖아. 물론 삼국사기 기록에는 32년 기록에는 낙랑국왕 체리가 자기 딸을 이제 죽였다고 나오는데 그 기록 말고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랑국왕 체리 딸이 죽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대모신앙이 낙랑을 없애기 위해서 이 낙랑국왕 체리의 딸과 청혼을 했다. 그래서 그의 딸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은 후에 일단 데리고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호동왕자랑 결혼식을 성대히 치르고 일단 고구려로 데려온 다음에 본국에 돌려보냈다는 거야. 그 신물을 없애기 위해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시간 차이가 있는데 이 첫 번째 그 기록에서는 그 낙랑왕 체리가 이제 막 고구려가 공격할 때 그 신물이 이제 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딸을 의심을 하고 자기 딸을 곧바로 죽였다고 나오잖아. 근데 여기서는 조금 며느리로 삼았어. 아니, 자기 며느리를 이런 신물을 뭐 부수러 가더라도 며느리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았을까? 대모신앙이. 그게 좀 틀리지 않습니까? 이때는 결혼 전이야. 호동왕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어? 그거랑 이미 며느리로 삼았어. 이렇다는 거는요, 이 낙랑국왕 체리의 딸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랑 연결을 해보면 호동왕자도 죽지 않았고 이 낙랑국왕 체리의 딸도 죽지 않았다. 그러면 이들이 고구려에 있을 수는 없잖아. 왜냐하면 지금 해우 세력에 의해서 권력 투쟁에서 밀려났잖아. 그리고 자기는 이미 자결했다고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럼 고구려에 있을 수 없어.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긴 어딥니까? 낙랑국이죠. 왜냐하면 32년에 그 체리, 그러니까 낙랑국왕 체리가 항복을 했잖아. 거기로 갔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잖아. 고구려에 있을 수 없으니까. 자, 그리고 낙랑국이 어디냐, 위치가. 제아나 강단사학에서는 낙랑국에 대해서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평양 근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강단사학은 낙랑군으로 알고 있고, 제아는 낙랑국이 또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있지. 있는데 위치는요, 지금 신의주 있잖아. 신의주 압록강 북쪽 한 이 정도에 위치한다고 봅니다. 제가 여러 가지 그 분석한 결과예요.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정한 게 아니고 제가 여러 가지 기록을 분석한 결과 낙랑국은 한 이 정도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 신의주 북쪽. 아시겠죠? 여기로 갔다고 봅니다. 호동왕자 부부가.
근데 이상한 기록이 나옵니다. 서기 37년이에요. 낭랑을 습격해서 고구려가 멸망을 시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낭랑국이 이미 항복했잖아. 근데 왜 다시 또 공격을 했지? 낭랑국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있었다는 거야. 이때 해우는 태자가 돼 있고 대무신앙이 아직까지 집권하고 있는 상황이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낭랑국에 지금 누가 가 있느냐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 호동 왕자 부부가 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는 뭔가 이 낭랑국을 공격해야 될 만한 일이 벌어진 거야. 그것이 바로 호동 왕자 부부가 낭랑국에 있었다는 사실을 해우 세력이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이 해우 어머니가 뭐 이 전투에서 죽었는지 아니면 뭐 언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죽었다고 봅니다. 어머니에 대한 해우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해우 어머니의 어떤 그런 결단력이 있는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해우가 태자가 됐잖아. 해우 세력이 권력 투쟁해서 호동 왕자를 밀어내고 이제 태자가 됐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어머니가 만약에 죽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해우 세력이 굉장히 약화가 됐다. 그리고 지금 대무신앙, 호동 왕자를 가장 사랑했던 대무신앙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낭랑을 습격을 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거를 분석해야 될지 좀 애매는 한데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때 호동 왕자 부부가 고구려에 다시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해우 세력과 뭔가 대무 신앙의 어떤 중재하에 해우 세력과 화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호동 왕자 부부가 다시 고구려로 와서 해우 세력과 이제 화해를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대문 신앙이 이제 죽습니다. 서기 44년에 이제 대문 신앙이 이제 죽는데 자 일단 그 호동 왕자 부부가 왔다는 것은 곧 뭡니까? 이 낭랑국 세력들하고 같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고구려에 지금 기존에 해우 세력들이 있잖아. 근데 많이 이제 힘이 빠졌고 그런 상황이야. 자, 그렇다면 이 나라 사람들이니까 이 문구가 이제 이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 44년 대무신앙에 돌아가셨을 때 태자인 해우 태자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나라 사람들 나이가 어리다는 명분. 여기서 나라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낭랑국에서 유입된 세력이라고 봅니다. 그게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어리지 않았단 말이지. 해우태자가 14세에서 15세 정도 추정이 되거든요. 나이가 어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라 사람들이 이 호동 왕자를 추대해서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낭랑국 세력의 어떤 뜻에 의해서 이 호동 왕자가 왕이 됐는데 이 호동 왕자는 왕이 되기 싫었던 것 같아. 억지로 왕이 된 거야. 그래서 이 호동 왕자, 그러니까 민중왕이라고 이 민중왕이요 48년에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몸이 아팠거나 뭐 이랬을 것 같아요. 뭐 나이 들어서 죽은 건 아니고 몸이 아팠거나 뭔가
그랬을 것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민중왕이요, 왕이 된 다음에 4년 만에 죽는데 왕다운 어떤 통치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이 죽기 전에 자기 무덤을 만들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동굴에다가 자기 그 장사를 지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왕이 될 생각도 없었고 그냥 나는 조용히 죽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왕후, 누굽니까 이 왕후가? 체리의 딸. 왕후하고 신하들이 유언을 어기기 어려워서 석굴에다가 장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왕이 된 줄 아십니까? 해우가 왕위에 올랐다는 겁니다. 올랐다는 거예요. 해우가 만약에 왕이 안 되고 이 대무 신앙에 뭐 아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니 그러니까 이 호동 왕자가 아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호동 왕자의 이 낙랑국의 세력들이 호동 왕자의 아들이 있었으면 만약에 아들을 밀었을 거 아니야.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 근데 해우가 왕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해우가 왕이 됐다는 것 때문에 이 그러니까 서기 37년에 낙랑을 습격할 때 어떤 상황하고 이게 연결을 해보면 이때 낙랑국 세력이 고구려에 유입이 됐고 해우 세력과 화해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동 왕자는 억지로 왕이 됐고 자기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왕이 됐고 그 다음 보위는 무조건 해우다라고 이렇게 정해진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해우가 왕이 됐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모본 왕이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 민중왕, 고구려 4대 왕 민중왕은 그 삼국유사의 기록처럼 대무 신앙의 아들이 맞다. 그 아들이 바로 호동 왕자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이렇게 정황적인 증거를 댔는데 뭐 여러분들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런 두 가지의 기록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